11시 김광일 쇼 톱뉴스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살리는 선대위 윤석열 첫 회의 주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실수만 안 하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살리는 선대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희망을 살리고 정의를 회복하고 살림도 챙긴다. 살리는 살리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은 살림이 되겠습니다. 그 살림은 또 우리네 이 생활살이 이것도 살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중첩된 의미를 국민들께 잘 선전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도 살리고 정의도 회복하고 살림도 챙긴다. 이제 그래서 살리는 선대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름 장명 잘한 것 같습니까? 이제 그리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잃어버린 정의와 희망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 외에도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차기 정부의 각오가 오롯이 녹아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살린다, 살리다, 살린다 이런 뜻에는 구한다, 세이브, 소생, 회복시킨다, 리바이브 등 다층적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린다는 말을 줄이면 살림이 되는데 나라 살림 그리고 1인 가구 살림 이런 모든 국민의 살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이 더욱 강해지고 튼튼한 조직을 갖게 돼서 차기 정부를 맡았을 때 강력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당원들로부터 얻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되 큰 차이로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인 그 차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게 된다. 이제 이런 꿈을 담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운영이 일사불란하고 잡음 없이 진행돼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총괄은 이제 하나 노파심에선지 얘기를 꺼내놓은 것이 있는데 큰 실수가 없어야 된다. 거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로 포함된다. 아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제 옹호했던 발언, 그다음에 그걸 사과하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에 사과가 있어서 또 한 번 뭐 2단계로 불거졌던 뭐 그러한 것을 아마 일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실수가 없어야 된다.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포스트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 큰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잡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총괄위원장인 김종인 자기가 원톱으로서 뭔가 얘기를 꺼내고 지시를 내면은 거기에 딴지 걸지 말아라. 딴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걸 잡음이라고 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그 한 곳으로 모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너무 일사불란한 것도 오히려 국민들 눈에는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총괄위원장이 돼서 이 잡음이 없어야 된다. 지방 방송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소리인지 저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려면 다리가 찢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에게도 노파심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가 있는데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라고 하는 자신감, 내가 할 수 있어. 젊은 세대들과 할 수 있어. 이 자신감과 오만함, 주제도 모르고 이 국민들과 젊은 세대들과 그 다음에 그들하고 세대별로 얽혀있는 그 유권자 전체를 우습게 보는 이런 오만함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라서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전달하려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중도층에 있는 지지자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생각이 지혜가 아주 깊으신 중장년들이 봤을 때는 이런 말들이 오만함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표출하되 그 자신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만 전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전 층위에 걸쳐서 공감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준석 대표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자신감이라고 해서 아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오만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다. 반발짝만 나가야 될 것을 한 발짝 두 걸음 앞서 가게 되면은 오만함으로 비칠 때가 있는 겁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동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있죠.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그 밑에 5개 총괄본부장. 이제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미 그 프레임을 짜놓은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총괄, 상임에는 김병준, 이제 이준석, 그다음에 공동, 이건 뭐 7, 8명 지금 되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본부장에는 조직에는 주호영, 정책에는 원희룡, 특보에는 권영세, 홍보에는 이준석, 당무에는 권성동. 그런데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왼쪽에 임태희 총괄상환본부장이 별동대장이 된 겁니다. 별동대장이 됐어요. 임태희 이제 저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 실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판교 출신이고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출신입니다. 나이는 65세.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실장도 했었는데 임태희 본부장의 장인 되는 분이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입니다. 그 임태희 이번 총괄 상황본부장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실장을 하면서 공정한 사회론 이거를 주창을 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얘기하도록 그렇게 설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친이계 정치인들이 매우 불편한 관계다. 공천 과정에서 친이계 사람들이 한번 거의 학살되다시피 해서 매우 불편한 관계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맡게 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간의 사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정한 사회론이라는 그 임태희 실장, 임태희 본부장의 그러한 어떤 국정 운영 철학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 밑에 실장이 4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전략기획실장, 정태근 전 의원이 정무대응실장,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정세분석실장,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종합상황실장,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장 밑에 오신환 전 의원이 상황1실장, 정의용 의원이 상황2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사들이 이른바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오른팔 왼팔 입안에 든 혀처럼 실질적인 일을 꾸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별동대, 그런 말을 썼던데 제가 봤을 때는 친위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적인 기구로 선거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하고 이 별동대하고 겹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안들이 더 중하게 채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별동대에서 내놓는 아이디어, 별동대가 만든 그 문건들이 더 중요하게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와 별동대 사이에 혹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 오늘 나와 있는 여론조사 두 곳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리얼미터도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리아 정부 리서치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공이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40%대, 이재명 후보는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다릅니다. 저 숫자는 매주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이제 성공적으로 합류를 시켜서 그게 출범을 한 뒤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울산에서 단판을 지은, 그래서 윤석열, 이준석, 김기현 이렇게 같이 어깨를 겹고 사진도 찍고 부산에 가서 빨간 후디티를 같이 입고 이제 유세도 다니고 이러는 것들이 국민들 눈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뻐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격차가 좀 벌어지는 이제 그런 한 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상대가 싫어서 당신을 내가 지지한다,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답이 64%나 됩니다. 66%나 됩니다.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국민들이 내가 이재명이 싫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야, 이런 식의 답변이 많다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두 후보는 잘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